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공포와 불안을 갖고 계신데 지금 시장이 어떤지 제가 흐름을 같이 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 강도를 통해서 한번 시장 흐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금 서울 수도권 비롯해가지고 전고점을 찍고 하락 또는 보합을 유지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물론 상승하는 지역도 있어요. 지금 2021년 10월 1일에 시장 강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주황색 빼고는 다 빨개요. 전국 불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10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서 11월 달에 되니까 시장 강도가 어때요? 세종만 유독 세종만 미움을 받아가지고 세금적인 타격이 크게 오고 상대적으로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세종이 유독 불이 확 꺼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12월로 가니까 대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대구가 11월에도 대구가 들어왔네요. 대구가 불에 들어오고 이후에 대구랑 이제 울산까지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장 강도가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먼저 불이 꺼지는 지역들이 나타나는 건 순서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거를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울산이 빨간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그 옆에 우리가 10월부터 가격이 쭉 떨어지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12월을 기점으로 1월 달에 다시 반등을 잠깐 한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보면 이때 서울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서울 수도권이 이제 시장 강도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달 되면서 대전이 빨간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뀌어서 요거가 확산이 되고 대구가 이제는 세종과 같이 완전 시장 강도가 바닥을 찍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월이 돼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서울 비롯해서 경기까지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이 꺼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가격에 시장 강도가 꺼지기 이전에 전세가 먼저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울 경기의 전세 시장 강도가 먼저 꺼지거든요.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매매 시장 강도가 불이 꺼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실수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항상 전세가를 기준으로 움직여서 봐야 되는데 지금도 전세가가 먼저 빠지면서 그 다음에 매매가도 같이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3월에 우리가 대선이 있었죠. 그 이후로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졌어요. 충남도 이제 빨간불이 꺼지고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2월 달 돼서 바뀐 게 또 경북이 불이 꺼졌죠. 빨간불에서 주황색 불로. 그리고 3월은 여기서 부산까지 울산, 부산까지 같이 주황색 불로 꺼진 게 유지가 된 거가 확인이 되고 전세가 3월 달쯤에 경북이 불이 꺼지거든요. 그 이후에 4월이 돼서 나서 오히려 불 꺼지는 속도가 확 빨라져요. 확 넓어졌습니다. 네, 확 넓어졌죠. 그리고 서울 경기가 그래도 주황색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그냥 온기만 도는 수준으로 확 꺼져요. 사실 3월 전까지 대선이 이루어지기 3월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버티고 있다가 3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불확실성 속에서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이 꺼지고 그리고 그 양도세 중과를 없애면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거래도 줄고 기대감이 줄고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같은 경우는 4월 전에 이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서울 수도권이 빠지고 전국적으로 주황색 불이 이제 충남 그리고 전북까지 쫙 경남까지 해서 전국이 강원도 빼고 강원도에만 빨간불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주황색 불로 바뀌고 전남은 아예 그냥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5월달 되니까 경기가 이제 시퍼런 대전, 세종, 대구와 함께 수도권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이미 4월달에 서울이 전세 가격은 이미 퍼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서울이 먼저 전세가가 빠지고 그 이후에 매매가가 이제 경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계속 안 좋아져요. 계속 이제 불이 점점점 꺼지죠. 이제 주황색 불도 유지를 못해서 노란색 불로 이제 충북이 바뀌고 달 하나 지날 때마다 지역이 한 개씩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최근 거
이제 8월을 봤을 때는 정말 이제 휴가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전북, 경남만 주황색 불이 켜져 있고 인천, 경기, 대전, 세종, 대구 이런 애들은 시퍼렇게 해서 분위기 안 좋은 걸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온기만 도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가을 이사철 되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달에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부터도 이제는 사람들이 전세랑 반전세, 월세로 비중이 나눠지고 2020년, 2021년처럼의 상승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가. 근데 그게 올 초나 작년 전고점 대비해서는 빠지는 거지 사실 2년에 한 바퀴 돌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전세가가 올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 달 전, 뭐 올해 초, 작년 전고점 대비해서 전세가가 쭉쭉 빠졌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우리가 달 단위로 아니면 6개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2년 단위로 보통 전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전세가 흔들리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세가 빠지는 속도가 매매가 빠지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다. 그런데 9월 들어서는 매매가 빠지는 속도가 조금 시장 강도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 강도가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시장 강도는 약간 사람의 심리가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랑 가격이랑 심리랑 모든 게 종합돼서 이제 시장 강도로 표시가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강원이랑 전북만 그나마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시장 강도는 여전히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아직 저점의 시그널이 보이기는 좀 이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에 실제적인 이사철이 지나고 나서 사실 2+D가 끝나도 8월 시작되자마자 정말 그 2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쫙 대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2년 동안 2022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에 2+D가 끝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차츰차츰 쌓여서 모습을 시장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게 쌓였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이번에 가을 이사철이 2+E가 끝났을 때 첫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어른 모습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전세가 폭등이나 이런 건 어렵고 다만 이전에 안 좋았던 모습이 좀 풀어지냐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냐 요거를 9월, 12월, 11월 달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세가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2+E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세가가 4년에 묶이니까 사람들이 2년 동안에 못 받을 거를 미리 땡겨서 받자라고 해가지고 막 1억, 2억 이렇게 올려서 전세가를 높여도 사람들이 줄 서서 집을 보러 가고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안 보고 막 계약하고. 안 보고 계약하고. 그리고 10명 줄 섰는데 자, 계약하고 싶은 사람 가위바위보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는데도 다들 그래도 전세 살아야 돼.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아. 라고 생각해서 전세를 구해서 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월세를 가는 게 더 낫다. 집주인 월세 가는 게 낫다. 은행 월세보다는. 전세는 은행 월세잖아요. 근데 은행 월세가 훨씬 더 달달이 내야 되는 금액이 크고 더 많으니까 차라리 나는 집주인 월세를 가겠다라고 해서 월세로 비중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2+2 또는 갱신 청구권을 다 썼을지라도 그럼 내가 현 시세대로 할게요 라고 해도 그 자리에 해서 이전보다는 움직임이 덜하니까 그게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월세는 조금 올랐겠네요. 월세 많이 올랐어요. 작년 대비 지금 일산에 제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또 이슈되니까 제가 일기 신도시 중에 이제 일산을 갔다 왔었는데 네. 일산의 전세가가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한 3천에 70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3천에 110, 120 이렇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월세가 엄청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50% 가까이 올랐네. 네네. 근데 적게 오르면 30%, 많이 오르면 거의 50%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가 같은 경우는 30%, 조금 높은 애들은 50%까지 올라와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 찾는 사람이 많고 매물은 많지 않대요. 왜냐? 대출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기존에 월세를 돌렸던 사람한테도 나오는 월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새로운 월세를 구하는 거 빼고 원래 전세였다가 월세로 돌리는 물건 있잖아요. 1년 동안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지역도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본인이 자산을 갖고 있어서 대출 안 받고 그걸 돈을 넣어서 월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단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 매물이 새로 생성되는 건 없는데 월세를 찾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월세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한두 개밖에 없고 월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와가지고 부동산에 와서 찾는 모습이 전세는 싫고 요새 너무 비싸서 금리 때문에 내 전세자금 대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월세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전세 한두 개밖에 없어서 이전보다 가격을 낮춰서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는 안 보고 저 월세 기다릴게요. 월세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간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또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서 전세 못 살겠다. 그래서 반전세로.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냥 반전세를 놔두고 세금도 내야 되고 현금도 만들어야 되니까 상승분은 그냥 월세로 받겠다 해서 반전세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월세 찾다가 처음 월세 매물이 없다 그럼 반전세,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전세,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전세 빠지는 속도나 지금 달 단위로 월 단위로 보는 거랑 매매 가격 빠지는 순서를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저점의 시그널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고점 매수자 고통이 있겠지만 집값 하향 안정세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작년 전고점에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현타하고 현타 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자마자 또 집값이 떨어지네. 그런 있잖아요. 그런 공포 있잖아.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고 내가 팔자마자 오르고 막 이런 공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경험하신 분들 너무 힘드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처해야 될 방법도 뭐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정부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시장 상황상 금리가 더 자이언트 스텝으로 앞으로도 더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속돼서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요새 말하는 게 올해보단 내년 금매를 노려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올해 가을 이사철에 모니터링을 해봐서 이제 반전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그 전세 시장부터 먼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내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 물론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거래량 때문에 되게 공포에 지금 휘말려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사는 건 이제 걱정이 안 되는데 파는 게 너무 걱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증감률, 가격이 오르는 것과 거래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3월까지. 근데 그 3월까지 실제적으로 보면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 세종, 대전, 대구는 떨어졌지만 나머지 애들은 상승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떨어진 건 시장 강도가 시퍼렇게 전국이 시퍼렇게 떨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가격 증감률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은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대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세 시장 강도도 시퍼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격은 서울, 경기 전세 가격만 떨어진 거고 나머지 가격은 올랐다. 근데 시장 강도가 안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대선이 끝나고 일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작했을 때 그 사이에 3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의 가격은 어떠냐. 이때부터 작년 10월부터 거래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이제 확 하락으로 돌아서고 전남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세종, 대전, 대구, 울산 그래서 조금 서울 수도권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는 충남, 세종,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까지 그러니까 전세가가 더 먼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시장 강도는 여전히 시퍼렇게 안 좋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잘 봐보세요. 짠! 가격 증감률에 봐서는 매매 가격 증감률로 보면 이전에 3월에서 5월까지 사이에선 변동이 없어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경북은 좋고 나머지 서울 수도권이랑 전남, 울산, 대구 이런 애들은 안 좋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안 좋은 애들도 유지가 돼요. 근데 시장 강도 증감으로 봤을 때는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서울, 세종, 대구 매매에 있어서 시장 강도가 이전에 빠졌던 것에 이제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에서도 전세 시장 강도도 서울, 세종, 대전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5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5월 어땠어요? 이때도 막 사람들이 거래 안 된다, 계속 하락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서울 수도권, 서울 쪽 그리고 기존에 많이 받았던 애들 쪽으로 반전에 시장 강도가 조금 좋아지는 이런 반전이 약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저점의 시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점의 시그널 조금 더 명확한 요소가 보여야 되는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안 좋았다라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전이 있었다라는 걸 좀 찝어드리고 싶었고, 근데 문제는 9월이 되니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가을 이사철이 됐는데도. 오히려 서울에 빨간불이 증감이 꺼졌고요. 이전과 다르게 대구도 전세는 반전이 됐던 게 꺼졌어요. 사실 우리가 9월, 10월, 11월에는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장 강도 증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의 폭이 깊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기간 자체는 얼마나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웃긴 건 100억대 펜트하우스가 가장 빨리 완판됐다. 가격대에 따라서 또 비싼 애들은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여기에 휩쓸려서 가시겠지만 가격대별로 이렇게 인기도가 나누어진다는 거,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들 나름의 할 거 한다. 길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중간에 챙길 건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까 중간에 그 포인트 찝어주신 거 있잖아요. 약간 반등했던 그런 포인트인지 네네. 진짜 바닥의 어떤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건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 저점의 시그널은 네. 거래량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내가 물론 한 단지로만 국한해서 볼 수는 없고 한 지역으로도 국한해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보고 있는 지역이 제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속도가.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저점을 찍고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보려고 하면 그 지역의 뭐 대장이나 가장 먼저 움직이는 단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단지에서 빠지는 가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5억대 했던 애들이 막 4억 8천, 4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4억 5천에서 4억 4천, 4억 3천 계속 떨어지는 가격이 나와요. 그럼 얘는 아직 저점이 안 온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는 4억 3천 밑으로는 물건이 안 나와요. 대신에 4억 3천의 가격에 나온 물건들이 쌓이겠죠. 막 한두 개 있던 게 뭐 3개, 5개 쌓이고 막 10개 쌓이다가 그게 조금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개수마다 줄어들 때가 있어요. 10개에서 5개, 5개에서 3개. 그리고 요게 이 거래량이 또 이렇게 딱 매뉴얼이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막 4억 4천이나 4억 3천 밑에도 막 4억 2천이 하나 뜰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급한 사람 한두 사람 빼고는 4억 2천에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요거 하나만 해결되니까 4억 3천만 나온다. 그럼 얘가 약간 저점의 지지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수가 점점 줄고 그 이후로 나오는 물건들은 이제 4억 4천, 4억 5천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나서 얘네가 4억 3천짜리가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남고 4억 4천, 4억 5천으로 가는 게 긴 시간 동안 짧게 한두 개 정도 거래됐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조금 그래도 2, 3개월, 한 6개월 사이에 이런 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점의 시그널, 그러니까 저점의 구간이라는 거죠. 저점을 딱 찍어서 갈 수는 없지만 이 저점 인근에 있는 이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사 저점을 찍고 요 뒤에 있는 가격에서 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앞서서 저점이 더 뒤에 있는데 이걸 샀다라고 할지라도 저점에 있는 시그널이 보이는 구간에 들어와 샀기 때문에 그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길지 않고 묶여야 되는 돈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보이는 이 시기에 투자를 하면 나름 오히려 저점에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실 서울 수도권에 사고 싶은 애들 많았잖아요. 용산도 아직 못 샀을 거고, 뭐 마용성이나 뭐
뭐 영등포, 뭐 성동구, 뭐 강남 3구. 지금 본인이 다 깃발 꽂고 싶어하는데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사실 최근에 또 평택이 또 너무 빨리 간 부분이 있어서 평택도 하고 싶은 사람도 못했을 텐데 최근에 또 평택도 한 3, 4억 빠졌더라고요. 고덕 쪽에 비싼 애들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못 샀는데 다시 기회가 왔어. 그래서 저는 요새 눈을 반짝이면서 다시 보고 있어. 떨어진 애들은 중점으로 얘네 더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떨어져서 이 저점 시그널이 보이면 사야지 하고 사실 전 다시 대기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좀 돈을 확보하고 총알을 아껴서 현금을 확보해 놨다가 저점이 시그널이 보이면 바로 물건을 그렇게 낚아채 오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보다 사람이 반전했을 때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전을 했을 때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 나중에 움직이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길게 왔다가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분양권이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락이 기간이 길지 않고 짧게 왔다 갔다 하면 분양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구축 말고 준신축이나 신축 이런 애들이 또 반등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등하는 시기에 바로 내가 한다. 그건 정말 스킬이 좀 필요하신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점의 시그널을 볼 때 좀 길게 보고 있다가 내가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 너무 욕심내면 또 물건을 아예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그런 시기로 오히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기회의 장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디테아님은 이 리스트업이 딱 돼 있으시겠네요. 지금 대기 타는 리스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기를 탈 때도 그냥 타지 않아요. 경매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막 한 4억 떨어졌다고 쳐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만 더 싸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취등록세 세이브 되는 거예요. 예, 세이브 지금 낙찰가율이 딱 그 정도예요. 그 취등록세 세이브 되는 정도로만 돼요. 근데 낙찰가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나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점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경매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 그래서 사실 대세상승장이랑 절벽상승장 때는 경매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경매를 안 했고. 왜냐면 폐차하는 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에도 경매라는 얘기는 안 했었죠. 아, 네네. 왜냐면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네, 분위기가 계속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경매하면 너무 좋아요. 지금 저가의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까지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세까지 세팅해가지고 바로 인테리어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팔아도 몇 달 안에 몇 천을 벌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근데 지금은 사실 취등록세 중과가 있어가지고 이 폐지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긴 한데, 그 전에는 뭐 저가 물건하고 폐지가 되면 이제 고가 물건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가 싫다, 기다리는 게 조금 하고 내가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경매로 그거를 해지해서 지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냥 손 놓고 있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접근해 보시면 너무 좋은 시기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거 지금 막 주워 오려고 하면, 왜냐면 지금 이게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진짜 급하신 분들은 생각 안 하고 던지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거를 한 3, 4억에 분양을 받거나 했는데 그게 1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7억, 6억에 막 던져요. 그래도 자기는 손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한 5천 얼마나 더 깎아주면 내가 바로 살게 라고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은 바로 계약금 쏜다고 하면 또 넣거든요. 계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건을 가져오려면 저점의 시그널이 있어야 되고, 그게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경매를 활용해서 하면 지금 시기에 놀지 않고 열심히 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웃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공고 물량이 지금 발표된 거 아시겠지만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또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장 때도 엄청 바지런히 다니셨잖아요. 지금도 뭐 바쁘시네요, 그러면. 사실 최근에 더 바빴어요. 더 바빴어요. 그리고 막 수강생들이랑 임장을 매주 한 2달 동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분들은 시장에서 막 안 좋다고 하는 그 시장에도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셔가지고 지금 놀 때 아니다. 막 잠도 안 자고 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잠도 안 자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 불안하다.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나는 손 놓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냥 관망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수박이 겉핥기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에 나가서 지금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고 가격이 안 빠지고 전세가도 안 빠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 초보다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지금은 막 100개, 200개, 500개 이런 게 그냥 시장에 널려 있어요. 아무도 안 사가요. 무섭다고 안 사가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컨트롤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바로 팔 거 아니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이 지금 시장이 널려 있다니까요. 시장이 널려 있어. 막 없을 때는 막 너도 나도 가서 막 한 개에 막 10명씩 막 가위바위보 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사실 올해 5월 달까지만 해도요. 그 제가 1억대 저가 아파트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평택이었어요. 좋은 지역이었으니까. 평택에 좋은 저가 물건이었는데 물건이 없어요.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간만에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오전에. 그걸 오전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사실 수강생들의 임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로 OTP를 끊을 수 없잖아요. 수강생들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수강생들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대놓고 사라는 건 아니고 마음에 들면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세요라고 했었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대기자가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미 물건이 없는 상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던 시즌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딴 사람들이 다 막 그 대중이 가는 방향대로만 간다고 하면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기회를 내가 찾고, 그 수박 겉핥기 아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거기 안에 기회가 다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모른다. 그럼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 수박 겉핥기 하고 있구나. 지역 임장을 안 갔구나. 현장을 안 갔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하는 말이 현장 가보세요. 달라요. 좋은 지역은 지금도 사장님들이 되게 뻣뻣해요.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 그리고 지금 이 물건엔 대기자 많으니까 뭐 정말 이렇게 예쁜이가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그 부동산 사람들이 예쁜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즌에 정말 좋은 물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사장님들이 다 소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또 그 연락했었던 사장님은 본인한테 7개 사셨대요. 근데 그분은 너무 점잖고,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들 중에서도 갑질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장님한테 물건 주세요. 막 이렇게 약간 대놓고 약간 갑질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매너 있게 7개를 이제 본인이랑 거래를 하시니까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분이. 원래 같으면 본인이 갖고 왔었을 물건을, 정말 좋은 물건을 몇백 개 만대게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돈이 되는 그런 물건을 그분한테 이렇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저한테는 안 줬냐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덜 이뻤던 거지. 그러니까 내 7개를 안 했어. 내가 한 지역에 7개 안 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넘어설 수 없었던 거지. 제가 분산 투자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7개 할 수 없거든요. 7개는 이기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근데 한 지역에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좀 어려우면 그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저는 그분한테 물건을 뺏겼지만 그래도 저는 분산 투자의 원칙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뿐이는 안 돼서 물건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물건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된다, 불안하다, 걱정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7월, 8월에 이렇게 8주 동안 계속 나갔거든요. 수도권도 달라요. 지역마다. 지방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막 사고 싶은 게 또 있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누르느라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이 저점의 시그널 그리고 경매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돈 준비해 놓으세요.